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캠시스의 목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갤럭시 S20의 효과 어디까지 갈는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캠시스 카메라 모듈, 카메라 부품 공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에 나온 신작의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기존에 뭐 몇 가지 보여드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영상을 해서 올려드린 거였죠. 보급형 라인의 이제 코렌, 갤럭시 A 시리즈에 공급되는 이제 코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것과 병행되는 필옵틱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노펙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 외에 갤럭시 엔트리 라인에 부품이 공급되는 회사로 코리아 서키트, KH 바텍 이런 것들이 있는데, BH나 아니면은 또 뭐야 있어요. 많잖아요. SCI, SKC, 코오롱 PI, 타이거 일렉 등등 주목받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코리아 서키트 하나만 가지고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시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적주의 흐름을 보였었어요. 이 형태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개의 산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냥 차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나와 있는 뉴스를 토대로 해서 볼 거라는 겁니다. 요거부터 보실게요. 요 기사로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 캠시스 올해 카메라 모듈 실적으로 해서 역대급 성장 이뤄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부품이 공급되고 있고, 이번 매출 역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느냐. 지난해 갤럭시 엔트리 라인 보급형의 S10e와 그리고 S10, S10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S10 5G 모델까지 해가지고 4천만 대에 못 미치는 출하량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역대 추이로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 S2는 없네요. 아, 역대급 라인인데.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대, 5,500만 대 수준, S4도 5,500만 대 수준, S5가 뒤에가 데일밴드 스킨이어가지고 좀 졸작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S5가 4천만 대, 그리고 S6부터 이제 저게 들어갔잖아요. 뭐예요? 엣지 디스플레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대 이상을 계속해서 기록해줬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S4 이후로는 5천만 대 이상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요거는 엔트리 라인이고, 이제 보급형 라인 A 시리즈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4천만 대를 넘어서는 훨씬 더 기대가 된 매출, 그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먹여 살리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고, 많은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룡 기업과 그리고 악어새 같은 기업의 상생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팔아먹기 위해서 핸드폰 사업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인식해 주시면 되겠네요. 올해 실적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매출을 1조 원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00억에 못 미치는 수준, 그리고 매출은 45% 증가, 영업이익은 200%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HTS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HTS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셔도 좋습니다. 요거를 꼭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셔야 합니다. 2020년 실적 전망. 방금 보여드린 뉴스보다 조금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1조 2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540억 수준인데,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느냐?
매출액에서 200억가량 차이가 나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70억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요거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의 매출액이 4천억에서 5천억 수준이었고, 조금 더 크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3천억에서 5천억 사이고, 평균이 4,500억 수준이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라인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7천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록을 했었죠. 그 다음 연도가 이제 1조 원대인데, 매출액 1조 클럽인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실적을 가지고서 전망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느냐? 실적주에 대한 팩트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죠. 실적주. 실적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항상 선반영과 후반영으로 나뉘어요. 절대 실시간으로 주가에 개입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예상돼서 주가가 미리 오르거나 아니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명분 하에 후반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 증시에서는 대부분 선반형으로 나타납니다. 9대1 수준으로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후반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요거는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말씀드렸죠? 뉴스가 나올 때 사면은 물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후반형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보여주기식 모멘텀은 결국에는 물량 넘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후반형 될 때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면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뭐예요? 증권사 추천 리포트. 개인들 사게끔 집중적으로 뿌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형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캠시스처럼 미리 잡을 수 있는, 미리 모멘텀을 파악해 둘 수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선반영 관점에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미리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물량 매출이 현재 진행형인 거고, 2020년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후반전에 나올, 올해 하반기에 나올 노트 시리즈까지,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에 이어서 D을 엔트리 라인까지 따져고 본다라고 하면은 1조 클럽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요.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반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요거를 볼게요. 기존 실적이랑 주가를 비교할 건데요. 어떤 것들을 비교를 할 거냐? 요겁니다. 우리는 기존 실적에서 요것부터 볼 겁니다. 15년도부터 따져볼까요? 15년도의 주가는 16년 실적이 미리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7년도 실적은 16년에 미리 반영되고, 18년도 실적은 17년에 미리 반영이 되고, 19년도 실적은 18년도에 미리 반영되고, 2020년 실적은 작년에 미리 반영이 됐다. 올해 거는 이제 지금 반영이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것까지 일부 선반영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보느냐? 2019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니죠. 무역전쟁 터졌던 2018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18년 실적이 5,400억 수준이에요. 5,400억 수준인데 처참했죠. 여기서 발생된 실적은 2017년 주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2017년 요거죠. 2017년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고, 그리고 주가 박스권은 2,400원 수준에서 3,500원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2018년도 실적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얼마죠? 5,400원. 그러면 이 주가의 평균치를 따져보게 되면은 평균 값은 3,000원이잖아요. 캠시스의 주가 3,000원은 얼마냐? 매출액 5,000억. 간단하죠? 그러면은 지금 내년이 1조 클럽이란 말이에요. 1조 클럽이면은 1조 원 곱하기 2 수준인 거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6,000원.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아주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이 뜁니다. 그러면은 매출액 2배 뛰는데 주가 2배 뛴다라고 하는 거에 전혀 거슬릴 게 없죠. 걸림돌이 안 되죠. 왜? 매출액 역시도 2배 이상 뛰잖아요. 아니죠. 영업이익도 최소 2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주가가 2배 뛰는데 걸림돌 될 게 있나요? 물론 실적 전망치가 너무 높게 잡혀서 원래는 한 9천억 나올 건데 1조 원으로 잡혔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가 6천원이 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매출액을 1조라고 해서 한정 지어서 보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00억 정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8,500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가지고 1조 1,000억 원까지 기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가 범위로 따져봤을 때 최소 4,500원에서 6,000원. 6,000원은 최종 목표가로 보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어닝 쇼크가 나와서 전망치로 잡았던 1조 원보다 매출액이 못 나왔을 때 요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1조가 나오면은 얼마다? 6,000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15% 마이너스 15 매출액이 마이너스 15%가량 어닝 쇼크가 발생돼서 8,50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5% 해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5,000원이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5,000원 초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5,000원 찍자마자 하락하나요? 아니죠. 6,000원 찍자마자 하락하나요?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요. 요게 언제 진행되느냐? 올해 주가에 반영이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5,500억 수준, 5,500억으로 좀 더 높여서 잡을게요. 5,500억 수준일 때 요것이 선반영된 게 주가가 요 범위라고 하면은 여기에요. 3,500원, 2,800원에서 3,500원이 요 주가 범위가 매출액 5,500억입니다. 는 2배, 더블, 어닝 서프라이저가 터져서 1조 1천억이 터졌을 때 그러면은 주가는 딱 2배. 범위는 이제 5,600원에서 얼마? 7,000원. 근데 이거를 2배로 잡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은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고점이 한 번 더 높여지면서 물량 이탈이 진행될 거고 저는 안전 마진으로 볼 겁니다.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5,600원에 15%면은 4,700원대. 그리고 7,000원에 15%를 빼면은 6,000원. 맞네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번 같은 시장 조정장에서 이런 종목을 미리 알아둔다라고 하면은 잡아두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굳이 리딩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실적주 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매일 시장 볼 시간이 없다. 가끔 진짜 하루에 한두 번 시세 체크하면서 중장기 투자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요. 슈퍼직장인 채널 구독 눌러놓고서 최종원 대표의 영상 계속 챙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름 좀 챙겨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공개 추천주로 진행할 때 그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운영하는 톡방 링크는 하단에 있는 링크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략을 알려드렸으니까 아니죠 목표가만 알려드렸는데 전략은 추후에 한번 더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주가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요.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쓸 때 분명히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2020년 선행 주가 수익률이 5.8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를 해요. 보통 한국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 PER을 잡으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 8%에서 9% 되거든요. 주가가 5.8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8, 9%까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시장에서 고평가 아니죠. 저평가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면은 요거 PER이 1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아니죠. 10배,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좀 거품이 많이 끼는 편이고 거품이 많이 끼게 되면은 나중에 실적 발표 후에 줄줄이 무너지죠. 그런 것들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몇 안 되는 리포트 나오고 이제 매출액 전망치가 나오는 종목들 찾아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분석 수준에 가장 적합하고 쉽고 빠르고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톡방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